자, 이제 고구마가 여러분들이 재배를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제 모양을 갖춘 것이 있고요. 이렇게, 뭡니까? 고구마가 안 달려 있어요. 싹만 무성하고. 그리고 고구마가 굉장히 뭡니까? 모양이 안 갖춰져. 너무 진 땅 같은 경우에. 또, 너무 질수가 많다든가. 이것은 뭡니까? 덩굴적인 병에 걸린 고구마인데,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갖다가 이제 추비를 주는 거예요, 추비. 추비를 주니까 다시 싹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나중에 고구마를 캐면 고구마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죽었다가 다시 고구마가 잔뿌리가 내리면서 싹만 무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요. 눕혀신기, 눕혀신기.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이는 그림이 요것이 뭐냐면, 이제 앞에 요것이 보게 되면은, 요거 이제 앞에 게 기계로, 아까 트레이병, 그걸 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뭐냐면, 뒤에 거 앞에 것이 관행 눕혀신기고, 뒤에 이제 트레이명으로 심은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시험을 해봤더니, 자, 단점은 맺힘수는 조금 떨어져요. 눕혀신기보다. 장점은 뭐냐면은, 고구마가 수확 고구마의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를 여러분들이 재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떨 때는 고구마가 두르게 없어요. 뿌리가 뻗어서 뭐 옆에 뚜루까지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배를 해보니까 고구마가 이제 말하게 되는 이제 이사를 간 날이죠. 그러니까 남의 두르기에서 달리는 고구마가 없어요. 그래서 쟁기라든가 이런 걸 수확할 때 버리는 고구마가 없더라. 예,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더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고구마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심어서 싹을 꺼냈을 때 이제 보식을 하는 거예요, 보식. 빈 자리를 때운다고 하죠. 빈 자리를 때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때우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싹을 때우실 때, 내 싹이 진짜 가물어서 죽었느냐, 아니면 병으로 죽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직접 육묘에서 고구마를 심었을 때는 이런 현상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내가 남한테 싹을 사다 심었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식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보시냐면요. 보식을 하러 갖고 온 고구마 싹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을 잘라보시라는 얘기. 싹을 잘라서 까만 줄이 가 있다. 그 병이 걸린 싹이에요. 그거 백날 보식해봤자 그 고구마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재배하실 때에, 자, 이 싹으로 인해서 고구마가 죽었냐 안 죽었냐는 고구마를 심어놓고 20일, 보름에서 20일 이내에 싹이 죽느냐, 그럴 때는 거의 싹에서 병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심어놓고 약 20일 이후부터 한 달 그 사이에 싹이 죽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밭에서 병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덩굴적인 병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고구마는 여러분들 여기다 보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덩굴적인 병에 걸린 밭을 갖다가 묵혀요. 가장 묵히기 좋은 게 뭡니까? 인삼밭. 한 6년을 심어요. 심었다가 다시 고구마를 심잖아요. 또 병이 옵니다. 왜? 후사리움 균은, 이게 덩굴적인 병이 거의 후사리움 균에서 많이 오는데, 이 균이 보니까 자기 주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조개처럼 자기 몸을 꼭 감싸고 있다가 다시 고구마를 심으면 또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이렇게 병이 온 밭은 한 10년 뒤에 다시 고구마를 심으면은 좀 병이 피해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렇게 병이 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밭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앞에 밭은 참 잘 자라고 있는데 뒤에 밭은 병이 걸려서 한 10,000평 되겠죠. 굴곡이 있으니까 다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마는 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 대한민국에서 고구마 덩굴 쪽인병에 저항성이 있는 거, 완전한 저항성이 있는 품종은
그 농촌진흥청의 정민환 박사님이 그 육종하신 반고구마 신검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 있는 농가분께서 저 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전년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신검미를 심었더니 뭡니까? 하나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그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신검미라는 품종이 저항성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구마를 갖다 재배하시다 보면은, 자, 특히 이제 논에다가 논 대체작물로 고구마를 심었다든가, 아니면 평지밭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텃밭 같은 경우에 고구마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싹만 저렇게 무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심어서, 자, 7월 중하순에 고구마 밭에 갔더니 고구마 싹이 저 고랑도 안 보이고 저렇게, 자, 허리까지 왔다. 그럴 때 고구마를 캐보시면은 열에 9은 고구마가 뭡니까? 비대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뭐 연필 심지같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까? 그걸 그대로 내비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가을에 돼서도 제대로 된 고구마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쉬워요. 자, 모든 식물은, 자,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저녁에는 호흡을 하는데, 광합성을 한 동화 산물이 뿌리로 가서 고구마가 되어야 되는데 뭡니까? 그 에너지를, 자, 이파리가 많으니까 무성하니까 저녁에 호흡 에너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 밭 면적이 한 6,000평, 2헥타짜리입니다. 그래서 염화가리를 갖다가 날 좋은 날 뿌렸어요. 사상 가루 염화가리를 어떻게? 사상 가루 염화가리를 뿌리면 잎이 바로 죽어요. 그것이 아마 8월 초쯤 됐을 거예요. 뿌렸더니 나중에 이제 뭡니까? 고구마가 제대로 괴근이 비대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잎을 죽여서 호흡 에너지로 날아가는 걸 억제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가리가 뭡니까? 광합성을 조정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밭에는 염화가리를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뭐 나수로 잘라준다. 이건 많은 면적으로 어떻게 잘라줍니까? 또 무슨 뭐 생육 억제제를 준다. 그 생육 억제제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싹이 뭐 한 무릎 허벅지 밑이다. 그런데 약간 무성하다. 그럴 때는 황산가리를 주시고요. 아주 넘치다. 그럴 때는 염화가리를 주셔서 싹을 좀 이렇게 숨을 죽여주시면은 아무래도 안 준 것보다는 그 고구마를 그 수확량을 많이 늘릴 수 있더라. 자, 지금은 이렇게 낫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확할 때 이제 이 덩굴을 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손으로 캐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덩굴을 갖다가 예치해지는 이게 좋은 기계들이 이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확하실 때. 그래서 이제 그 고구마가 이제 수확하는 기계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고구마 수확기는 어떤 것이 좋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토성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 밭이 뭐 마사 땅이라 모래가 많이 섞인 땅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에 기성이 좋고 하게 되면 나중에 고구마 캘 때 그냥 이런 덜덜이를 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잘 캐지는데 그에 비가 조금 왔다가 엄청 가물어졌다. 그럼 그 두둑이 돌덩이처럼 돼 있죠. 이런 걸로 못 캐요. 쟁기로 캐야 된다는 얘기예요. 쟁기로 들어야 돼요. 또 돌이 많다. 돌이 많은 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구마를 재배하시다 보면 밭이 뭐 농사 많이 지시는 분은 밭이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모래로 돼 있는 밭도 있고 질밭도 있고 돌이 많은 밭도 있고,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쟁기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광고만 보시고서 최인영이 좋다 해서 샀어요, 여러분이. 사는데 여러분 밭이 뭡니까? 아주 하천변에 맹개흙이라 그러죠. 아니 모래 땅이 부슬부슬해. 거길 갖다가 여러분들이 최인영을 잘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 여러분들 고구마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기는 여러분들 땅에 맞는 수확기를 쓰셔야 된다.
이게 다양한. 그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 상단 말고 나머지 그림들은 이제 외국인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뭐 중국처럼 뭡니까? 밭이 평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경사지 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형 규모화되어 있는 기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제 거기서 수확하는 게 아직까지는 저렇게 그 쟁기 형태라든가 체인 형태로 수확하는 건 사람이 일일이 주워 담는 방법인데 이제 뭐 저희도 자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화가 더 이렇게 많이 돼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고구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통기성이 좋아야 된다고요. 자, 흙이 보슬보슬해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 지면 안 돼요. 입단 현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밭의 같은 경우 이 흙이 먼저 보신 이 밭보다는 뭡니까? 흙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수량성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능서 이승일 농가가 증미를 갖다가 조직배양미를 해서 이제 심어서 수확하시는 건데 이렇게 밭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흙이 입단 현상이 잘 되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뭡니까? 고구마가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다고 하죠. 상품성 있는 고구마를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은 대신 농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직 배양미를 활용해서 고구마를 갖다가 재배하신 거예요. 고구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재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기가 죽지 않고 잘 자라면 뭡니까? 그리고 고구마가 많이 맺혀주면은 어때요? 상품성 있는 고구마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 뭐 여주쌀하면은 뭐 홍길동이 쌀 한 가마 80kg 한 가마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옆집에 개똥이네 쌀 한 가마도 20만 원.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나봤자 같은 품종의 쌀 한 가마 가격차가 많이 나야 뭐 2, 3천 원밖에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구마는 어때요? 시장에 나가서 지금 아마 시장에서 등급이 갖다 10kg 한 박스에 많이는 28가지 뭐 적게는 아마 12, 3가지로 쪼갤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상 가격하고 아래 파 가격하고 적게는 만 원, 많게는 2, 3만 원까지도 가격차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성을 올려줘야 돼요. 어떻게? 모양이 이쁘게, 깔이 좋게, 맛이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종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 잘 해주시고 방제 잘 해주시면은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만 10아르 300평에 몇 박스? 2,500박스, 3,000박스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전부 조직 배양면을 활용해서 재배한 고구마입니다. 호박 고구마, 그다음에 꿀 고구마, 반 고구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자, 일반묘로 재배해보고 그 다음에 배양묘로 또 조직 배양묘로 일반묘로 겉으로 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막상 이것을 재배한 것을 갖다가 물로 깨끗이 닦아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색을 보더라도 굉장히 고구마 고유의 깔이 이렇게 진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재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자, 어떻게 해요?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 배양을 해서 나오는 묘 가격은 좀 일반 묘보다는 비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사다가
뭡니까? 그것을 종자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고구마를 재배하시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보다 선호하는 고구마, 또 여러분들은 뭡니까? 수량, 고구마, 수확량이 늘어서 좋고 가격을 더 받아서 좋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수확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마 가장 저장하기 힘든 게 고구마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저장할 때, 자, 고구마는 자, 10도에서 15도 사이에 온도는, 습도는 85% 이상을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용 저온 저장고에다 저장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만 맞추면 되느냐? 아닙니다. 자, 수확할 때부터 어떻게? 세 가지로 수확을 하십시오. 어떻게? 자, 고구마를 수확하실 때에 아주 큰 거 따로 빼시고, 그 다음에 뭐 잘라진 거, 가는 거, 상처난 거 따로 빼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거 따로 세 가지로만 하셔서, 자, 뭘 하느냐? 본 저장을 하기 전에 아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업. 그것이 큐어링입니다. 어떻게? 온도는 약 30에서 33도, 그 다음에 습도는 95%에서 한 나흘에서 닷새 정도 이렇게 아무리 작업을 하시고 본 저장에 들어가시면은 저장이 굉장히 잘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자, 감자는 휴면을 해요. 감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봄 감자 가지고 가을 감자를 못 심잖아요. 휴면, 잠을 자는데 고구마는 안 그래요. 큐어링을 해 놓으시고 바로 온도를 떨어뜨리셔야 돼요. 몇 도로? 15도 이하로. 그냥 내비두시면 뭐냐면은 전부 싹이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싹이. 온도를 떨어뜨리신 다음에 본 저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 내가 큐어링 시스템이 없다 하실 때는 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도 해 주셔야 돼요. 창고에 쌓아놓고 대형 선풍기로 한 열흘에서 열흘 이상을 말려주셨다가 저장을 하시면은 큐어링을 아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다. 여러분이 고구마를 출하하실 때 아마 지금은 직거래를 하지 않고 이제 시장 출하를 하신다든가 뭐 하실 때는 이렇게 세척을 해서 전용 세척기를 활용해서 이제 출하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세척기를 가지고 이제 해서 세척 출하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박스에다 담으실 때에 이쁘게 담은 거하고 막 던져 담은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선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도 많이 나니까 세척할 때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투입 인원을 남들보다는 좀 한두 명 더 많게 투입을 하시면은 그 투입한 거 이상의 소득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는 것도 깔끔하게 담았을 때 시장에서 어떤 경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더 남들보다 잘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금년에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자 가락시장의 경매 가격입니다. 특자가 10kg 한 박스에 86,000원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 평균 가격으로 따져서 6만 원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300평에 뭐 200박스만 나와서 치자고요. 그럼 6만 원만 받았어도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에요. 벼농사의 12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물론 가격 차가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고구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재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그겁니다.